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요, 본격적으로 저희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요 개념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비교 우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통상 저희가 보통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을 배웠다고 가정하에서 국제무역론을 진행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교과서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좀 어려워요. 갑자기 이해하려면. 그래서 저희 과에는 저희 좀 원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관한 기본을 좀 알고서 리카르도의 무역 이론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수업 초반기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 기본적으로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초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끌어다가 강의를 합니다. 제목은 비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되어 있죠. Basic Understanding of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의가 영어로 Comparative Advantage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무역론을 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리카디안 모델이라는 거예요. 리카르도 이름에서 나왔죠. 리카디안 모델이라는 게 리카르도의 모형이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제 제목에 알 수 있듯이 Comparative Advantage라는 비교우위입니다. 이 비교우위는 경제학적에 있어서요, 혹은 무역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 발견이다 이렇게 보통 평을 하는데요. 이유는 그래요. 제가 이 비교 우위를 보통 원론에서 얘기하면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해요.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런데 교역할 필요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예요. 아마 이거를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잘하잖아. 근데 아무리 다 잘해도 서로 교역하면은 좋다는 거죠. 누가요? 우월한 사람이. 그러면 안 우월한 사람은요? 안 우월한 사람도 좋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예요. 영어로 comparative advantage인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이 장에서는 개념뿐만 아니고 숫자적으로 이거를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아시고 깊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르도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이 시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보다도 50년 정도 후의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리카르도입니다. 자, 요걸 위해서요, 일종의 예를 하나 들 건데요. 여기 제목 보면 모던 이코노미가 우화되어 있는데 모든 경제학은요, 물론 복잡한 현실이 있지만 이거를 이해를 위해서 모형을 만들죠. 심플리파이해서 여기서도 하나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려고요. 하나가 고기, 미트고요. 하나가 포테이토스, 그죠? 감자입니다. 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렌처, 파머. 파머는 아는데 렌처는 뭐죠? 목장주란 뜻입니다. 목장주와 파머. 이 두 사람이 있고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물론 물건은 여러 개예요. 물론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모형화한 거죠. 그죠? 마치 사실은 여기 내부 장기 얼마나 복잡해요. 실핏줄도 있고 핏줄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인체 모형도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플라스틱으로. 그것처럼 일종의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이 두 사람의 생산성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걸 한번 해석이 중요해요. 대개 이렇습니다. 원론에서는 오른쪽 표로 가리키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의 폴 크루그만의 교재 보면은요, 왼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저는 일단 둘 다 할게요. 왜냐하면 둘 다 이해해야지 되니까.
일단 오른쪽부터 볼게요. 오른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Produced in 8 hours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8시간을 생산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랑 포테이토가 있고 파머랑 렌처가 있습니다. 보면 8시간을 모두 투여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파머는 8 OZ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온스의 약자예요. 영어로 이걸 ounce 이렇게 읽어요. 8온스, 포테이토를 32온스. 그냥 여기서는 그 강의의 편의상 개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렌처는 24개, 포테이토를 48개.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파머랑 렌처랑 비교해 보면은 렌처가 8시간 투여했을 때 미트도 무려 3배나 더 잘 만들고요. 포테이토도 그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더 잘 만듭니다. 맞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파머랑 렌처랑 있었을 때 소고기 누가 더 잘 만들어? 렌처. 포테이토 누가 더 잘 만들어? 렌처. 자, 이랬을 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교역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교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교역을 했을 때 렌처도 해피, 파머도 해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 있는 비교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그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국제무역론적으로도 그 의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고 제가 있을 때 제가 A보다 다 잘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럼 A라는 사람이랑 친구할 필요 없다가 아니죠. 그래도 친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어떤 사람들과 뭐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인생에 여러 교훈을 주는 사실은 경제학적 그 원리입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아하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요. 지금 이 생산량을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8시간을 몰빵했기 때문에 참고로 8과 31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그대로 비교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였죠. 비교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기회비용도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트를 8, 포테이토를 31을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8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시간 투여한다고 했을 땐 예를 들면 4, 16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트를 더 생산하면 포테이토를 덜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포테이토를 더 생산하면 미트를 덜 생산해야 되는 이런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볼까요? Minutes need to make 1 ounce of meat, 1 ounce of potato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반대로 1미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돼? 라는 거죠. 이러면 저기 미트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8시간으로 8을 나누면 1시간 나오죠. 그죠? 미니트 단위로 쪼개놓으면 60분이 나온다는 거죠. 1온스에. 다시 말하면 요거를 뭘로 환산한 거예요? 온스당 투여액으로요. 여러분 오른쪽은 생산량이고요. 왼쪽은 투여액입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생산량, 왼쪽은 코스트예요. 왜? 시간을 코스트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왼쪽 개념이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투여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생산량을 일로 놨을 때 투여액입니다. 여러분 폴 크루그만의 교과서는 요걸 가지고 항상 해요. 요걸 가지고 수식도 만들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생산량이니까. 그죠? 하지만 왼쪽은 어떻게 돼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이론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입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셨죠? 어떻게 보는지. 그죠? 예.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많으면 좋은 거고 이건 적으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투입량으로 봤을 때도 파머랑 렌처 보면은 미트가 20이죠. 렌처가 더 적게 투입한다는 거예요. 포테이토가 10이니까 렌처가 더 적게 투입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적게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왼쪽으로 봤을 때도 미트나 포테이토나 렌처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어쨌든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오른쪽은 생산량, 왼쪽은 투입량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죠? 예. 일단은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고 또 하나가 경제 원론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제목에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라는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그려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X를 수량, Y를 가격으로 놓고 이게 아니에요. 생산 가능 곡선은 뭐냐면 둘 다 산출량이에요. 우리 산출량이 기본적으로 두 개잖아요. 산출량 A, 산출량 B죠. 그래서 X축을 포테이토, Y축을 밑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보세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겼어? 8과 32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8과 31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굉장히 비주얼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8시간을 파머예요. 여기는 파머가 미트에 몰빵했을 때 8개, 그 다음에 포테이토에 몰빵했을 때 32개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사실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원래 원론에서는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물론 그렇게 그려야 되지만 그냥 편의상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놓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물론 원론에 나오듯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고 곡선으로 그려도 결과는 같아요. 다만 계산이 복잡해져서 그냥 직선으로 놓은 겁니다. 자, 이 직선으로 놓은 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일단 계산이 간편해서. 두 번째,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기회비용이 일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소 간에 체인지가 있었을 때도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포테이토를 잘하는 사람, 미트를 잘하는 사람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미트 여기서 여기 옮긴다는 거는 포테이토를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미트 기술자를 빼가지고 일로 옮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변이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걸 가정 안 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해하셔도 되고 못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결론적으로 그냥 직선으로 놨다. 편의상.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은 누구냐 하면은 렌처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비주얼하게 보기 좋으냐 하면 딱 보면 어때요? 누가 더 잘해? 미트 누가 더 잘 만들어? 오른쪽이 렌처가. 포테이토 누가 더 잘 만들어? 오른쪽이. 딱 보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게 이 안에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두 개 다 뭐냐면 결론은 트레이드가 없다면, 교역이 없다면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겠고, 우리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찍어 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시간 4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4시간 4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면 미트를 4개 만들겠죠? 포테이토를 16개 만들고 이 A점이 이렇게 찍혀진다는 거죠. 그죠? 자, 오른쪽도 4시간 4시간을 투여했다고 그러면 여기 12, 여기 24 이렇게 B점이 찍혀진다는 거죠. 역시 4시간 4시간씩 투여했다고 그럴 때도 미트를 4개, 16개, 12, 24. 자,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4, 16, 12, 24. 자, 여기서도 결론. A랑 B랑 비교해 보면은요. A는 누구의 선택? 농부의 선택. B는 여기는 B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렌처. 목장주의 선택인데, 자, 이 선택점을 봤을 때도 결국은 미트를 역시 렌처가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이 먹어요. 포테이토를 렌처가 파머보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먹어요. 역시 더 우월해요, B가.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둘이 교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예스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실제로 교역을 해보려고요. 여러분 실제로 교역을 해보는 건 이래요. 자,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과 트레이드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를 생산 요소 간에 이동을 한 거는 요소 간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에요. 참고로 지금 말하는 이 프로덕트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얘기했었을 때 이해 가시는 분은 이해하고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넘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어려운 얘기니까. 자, 여기서는 일종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인 게 무슨 말이냐면 한 요소를 특화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둘이 교역을 하는데 원래 A, B잖아. 그죠? 교역 전에. 근데 교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를 조금 더 잘 만들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을 덜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 나오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바로 특화예요. 그리고 교역. 특화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를 정해줘야 돼. 누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잘하느냐. 여기서는 결론부터 냈어요. 파머는 뭐냐면 포테이토를 수확하는 거를 더 잘하고 렌처는 여기 나오는 레이징 캐틀인데 레이징 캐틀이라는 건 이제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래서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건데 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5대 15로 바꾼다 이렇게 나는데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무용론 들어가니까 결론이 아니고 그 과정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 수치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4 무역하기 전에 4 16 그죠? 4 16 그다음에 4 16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무역 전이에요. 여기 보면 without trade라고 돼 있죠? 4 16 12 24 보이시죠? 그죠? 자, 근데요, 여러분 봐요.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요 전 슬라이드에서요. 전 슬라이드 볼까?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라고 했는데 특화라는 것에 앞서서 한번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A라는 거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셨겠죠. 맞죠? 일단 학점이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또 국제무역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자! 이렇게 결정을 한 순간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 잠자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 수업 듣는 거잖아요. 맞죠? 자,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데 자, 여기서 봐요. 파머가 미트를 4개, 포테이토를 16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포테이토를 기준으로 볼게요. 포테이토를 기준으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갈게요. 자, 포테이토. 네, 포테이토를 기준으로 볼게요. 포테이토를 만드는데요. 파머가 만들면 포테이토를 몇 개 만들어요? 저기 16개. 보이시죠? 16개. 렌처가 만들면 포테이토를 몇 개 만들어요? 포테이토를 24개 만드네요? 맞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누가 더 잘 만들죠? 렌처가. 맞죠? 근데요, 여러분 봐요. 파머가 포테이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테이토를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뭘 포기해야 돼요? 미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포테이토를 만드는 기회비용은 미트 1 단위당 포테이토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미트인 4로 나누면 무슨 의미예요? 미트 하나당 포테이토를 만드는 생산량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생산량은 어떤 생산량이에요? 기회비용을 반영한 생산량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4죠. 자, 렌처는 포테이토를 24개 만드는데 역시 미트를 포기하고서 포테이토를 만드니까 미트 하나당 포테이토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2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2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오는 4, 2의 생산량은 어떤 생산량이지요? 예, 기회비용을 반영한 생산량입니다. 제 말 맞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이거 포테이토를요, 파머는 16개, 렌처는 24개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기회비용을 반영한 생산량은 포테이토를 파머는 4개, 렌처는 2개 만드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반영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미트를 만드는 걸 포기하는, 다시 말하면 미트 생산량을 고려한 생산량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느 게 높아요? 예, 파머가 높다는 얘기죠. 파머가. 그죠? 파머가 높아. 이걸 뭘 의미해요? 파머는, 농부는 물론 포테이토를 절대적으로 렌처가 더 잘 만들지만 고기 하나당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포테이토를 파머가 더 잘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누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있는 거예요? 포테이토에 대해서 파머가. 반대적으로 미트는 렌처가.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네. 그러면 포테이토를 파머가 많이 만들고 미트를 렌처가 많이 만들어서 바꾸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우화에 의하면은요. 사실 이야기로 돼 있는데 어느 날 그 렌처가 파머를 찾아가요. 현재 4, 16, 12, 24 만들고 있죠? 그래서 렌처가 파머를 찾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너는 감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대. 그래서 고기 만들지 마시고 감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파머는 알았어요 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포테이토를 32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미트를 4에서 0으로 만드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을 한 거죠. 일종의 포트폴리오를요. 그래서 미트를 0, 포테이토를 32.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렌처는 이제 가서 미트랑 포테이토랑 바꿀 거니까 자기도 조종을 해. 원래는 4시간, 4시간 하던 거를 6시간, 2시간으로.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질문을 미리 하던데 6시간, 2시간으로 조정 안 하고 사실은 얘도 미트에 왕창 몰빵해서 바꿔도 돼요. 똑같은 결과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또 오냐면 교환을 또 2번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왜냐면 우리는 요 점을 딱 비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것도 편의상 6대 2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눴을 것 뿐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포테이토를 12개 만들고 이건 4시간 했던 걸 2시간 한 거고요. 이걸 미트를 6시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2에서 18로. 그러면 봐요. 4, 16, 12, 24가 0, 32, 18, 12로 어떻게 된 거예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꿀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원론이 아니고 무역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자, 어느 교환 비율로 바꿀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환 비율이라는 거를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terms of trade라고 그래요. terms of trade. 여러분 이 terms라는 거는 사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뜻이 있죠. 그죠? 물론 뭐 용어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건이에요. terms of trade 하면 교역 조건입니다. 여러분 교역 조건은요. 비교 우위 사이에서 해요. 기회비용 사이에서 합니다. 자, 포테이토를 바라봤을 때 파머의 농부의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생산량은 4예요. 맞죠? 렌처가 바라보는 포테이토의 고기를 제외한 기회비용을 반영한 생산은 2입니다. 그러면은요. terms of trade로 봤을 때 뭐냐면 밸류가 파머는 4, 렌처는 2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2와 4 사이가 terms of trade예요. 여기서 2와 4 사이에서 바꾸면 everybody 해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비율을 2와 4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물론 누가 유리하냐 누가 덜 유리하냐의 차이는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실 가장 쉬운 교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3 아냐? 여기 있는 정수가. 그죠? 그래서 1대 3으로 바꾸면 돼요. 쉽게 얘기하려면. 자, 그래서요. 그러면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물론 2.5대 1로 바꿔도 되고 3.2대 1로 바꿔도 되지만 1대 3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0, 32, 18, 12 생산하고 1대 3의 비율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5, 15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1대 3의 비율이니까. 그러면은요. 여기서 32 감자를 만들었는데 15개를 줘. 그리고 고기를 3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5개를 기부하고 5개를 1대 3이니까 5개를 받아야 되겠죠? 5개를 받으면 5, 17 이렇게 줄죠. 여기서 고기를 2개 줬고 감자를 15개 받았으니까 5개 줬고 15개 받았으니까 13, 2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원래 생산량이 있고 원래 생산량은 뭐지? 4, 16, 12, 24에서 집에 가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서 트레이드를 했어요. 교환 비율은 원래로 terms of trade는 1대 3으로. 다시 말하면 5개 대 15개로. 그래서 했더니 5, 17, 13, 27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과 무역 후를 2개로 비교해 보면 1, 1, 1, 3씩 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렌처가 집에 와서 미트를 왕창 생산해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이랑 다시 말하면 without trade랑 with trade 2개를 비교하려면은 교환을 2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좀 번거로우니까 그걸 피하려고 여기서 시간을 8시간을 4대 4로 안 하고 4대 4 했던 걸 6대 2로만 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산 가능 곡선에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 여기였었잖아. 4, 16. 근데 무역 후에 어떻게 됐어? with trade가 어떻게 됐어요? 예, with trade가 5, 17 됐잖아. 그럼 5, 17 됐으니까 5, 17 여기 A asterisk A 원래는 한국말로 A 스타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A asterisk라고 합니다. 이 asterisk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자, B 보면은요. 12, 24에서 13, 27로 돼요. D asterisk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발견이냐 하면 보세요. A, B였죠 원래. 근데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미트나 포테이토가 단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포테이토나 미트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단지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교환하는 결과로 생산 가능 곡선 밖에를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밖에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원래대로라면은 not feasible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점이잖아요. 훗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와, 그죠? 무역 전에 달성할 수 없는 점을 달성했죠. 말 그대로 에브리바디 해피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파머는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부자랑 교역을 하니까 부자도 다 못하는 사람이랑 교역을 함으로써 저렇게 비슷한 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교역을 함으로써 에브리바디 해피가 됐다는 거죠. 사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원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예 중에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는 변호도 잘하고 타이핑도 정말 잘 쳐요. 근데 사실 변호사가 타이핑도 잘하고 변호도 잘하는데 타이핑할까요? 바쁜 시간에? 그러진 않죠. 그래서 비서를 뽑았어. 근데 비서를 뽑고 보니까 물론 여러 비서 지원자 중에 제일 난 사람을 뽑았는데 실제로 뽑고 보니까 내가 타이핑을 더 빨리 치는 거야. 문서 작성도 잘하고. 그렇다고 비서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나는 타이핑 치는 것보다 변호를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더 프로피터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거를 위해서 비록 나보다 못하지만 비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말 이해 가셨죠? 이 비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렇게 내가 다 무월한 것 같아도 잘 친구로 삼으십시오. 언젠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 가지 교훈을 수치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 이게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역이 에브리바디 해피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서는요, 요거보단 좀 어렵게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모형을 그렸죠? 생산량을 중심으로요. 생산량을 중심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생산량이 아니고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면은 적으면 더 좋게는 더 우월하게 되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처음에 나오는 건 비주얼하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용어 하나만 몇 개만 짚고 기본을 마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opportunity cost라는 걸 배웠죠. 그죠?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도 뭐냐면 파머나 렌처나 포테이토나 그 다음에 미트를 생산할 때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이게 opportunity cost예요. Whatever must be given up to obtain some item measures the trade-off between two goods that each producer faces.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비교 우위라는 거랑 절대 우위라는 게 있는데 무역은 비교 우위로 합니다. opportunity cost를 considering 한 게 comparative advantage고요. absolute advantage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절대량만 측정한 거예요. absolute advantage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 포테이토나 그 다음에 미트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4,2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생산량이 나왔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봐요. 4,2. 파머렌처가 4,2잖아. 그죠? 기회비용을 고려한 산출량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는 이거를 분모를 뭘로 놨냐 하면은 포테이토를 기준으로 해서 미트를 기준으로 놨었죠. 근데 반대로 여기다 미트를 쓰고 포테이토 하나당
미트 생산이었으면 분자 분모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4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4분의 1, 2분의 1. 예. 요거는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랑.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교환 비율은요. terms of trade는 물론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해야 돼요. 4와 2. 정수가 뭐예요? 3. 맞죠? 자,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게 뭐죠? 3분의 1이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3분의 1이잖아요. 역시 1대 3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 3의 비율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를 바꾼다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비교의 개념이고, 그래서 comparative advantage라는 reflect relative opportunity cost다라는 거고요.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게 produce good at low opportunity cost than another producer라는 게 기본적으로 comparative advantage고, 그래서 이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리카르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경제 원론 책의 후대에 이제 그 경제학 원론을 쓰면서 실렸겠고요. 이게 이제 법칙이 됩니다. 원리가 돼요. 그래서 현대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이거죠. 비교의 원리 이렇게 놉니다. 비교의 원리라는 게 여기 보면 it's good produced by the individual that has the smaller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that good. 예, 이게 비교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훌륭한 사람이죠.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죠? 예,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슬라이드였고, 데이비드 리카르도 사진 보면서 그 한 가지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장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그죠? 예,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비교의 원리를 이렇게 수치화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기본에서 얘기한 건 오른쪽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예, 어마운트를 놓고 본 거고요. 사실은 책에서는 왼편으로 놔요. 왼편으로 놓는 게 왜 왼편으로 놓냐면 생산성을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보통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어마운트를 놓고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코스트를 기준으로서 그 산출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어마운트를 놓고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그 굉장히 이게 그 다이내믹한 삶을 산 사람인데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그 경제학사 전체로 놓고 보면 경제학자 중에 아마 제일 부자에 속할 거예요. 실제로 그 20대, 30대는 본인이 사업을 했고요. 주로 무역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때는 그 영국 의회에 진출합니다. 뭐 정치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고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데이비드 리카르도 옆에 그 다른 경제학자가 살았는데 그 다른 경제학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누구게요? 예, 그 구글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예, 멜더스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멜더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올 거예요. 멜더스의 굉장히 중요한 저작물 중에 하나 인구론이잖아요. 그 앞으로의 그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본 사람이에요. 멜더스는. 인구론에 보면은 앞으로 인류라는 게 막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여러분 이 당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발달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가면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게 바로 멜더스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실 그 옆집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부자였고 멜더스는 되게 가난했죠.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는 이 리카르도가 돈도 좀 많이 빌려줬대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리카르도는요, 그 저서가 딱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의 저서에 사실 이 비교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 책에 나오는 그 이런 표 있죠? 요 표가 그 책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책에는 어떻게 들어 있냐면 영국과 포르투갈, 그 다음에 와인과 직물의 모형으로 사실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결론이에요. 무역을 하면 에브리바디 해피다.
라는 주장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영국 의회에서 그 이 자유목에 관한 것을 역설하는 이런 그 의사당 연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그 컨러라고 그 신대륙에서 이렇게 싼 옥수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쌀 개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영국에도 당연히 옥수수 재배업자가 있겠고 영국 의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관세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멜더스가 거기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의견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역이라는 게 비교의가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비교의가 없는 걸 자꾸 수입 못하게 관세 장벽을 쌓으면 어떻게 보면 영국 전체로 보면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따져 보면은요, 영국 국민으로 봤을 때 그 경쟁력이 없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싼 신대륙의 옥수수가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받는 영국 내에 있는 도시 빈민들의 어떤 이 혜택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의회에 로비를 못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콘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연설을 했던 걸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데비 리카르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혁신가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예, 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비교의 원리를 조금 기본으로 좀 확실히 이렇게 딱 기초로 잡고 있으면 그 무역론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 본격적으로 우리 뭐 리카디안 모형, 헥시올리 모형 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지금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복습해 주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